그 합성함수 지난번에 하다가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양이 좀 돼서 거의 한 시간짜리 수업이라고 빼놓고 간 거 있었죠? 거기 할 건데 아마 배워두면 좋을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랑 합성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두 가지거든.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가 그래프, 두 번째가 방정식 풀기거든. 이게 뭐 문제 생긴 거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림 어떤 모양이냐라고 아예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이 돼 있는 식을 갖고 그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얘랑 얘는 풀이법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둘 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추후에 이제 뭐 고2, 고3 가고 아니면 모의고사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 나오거든. 그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거의 안 나오고 이 합성 방정식 얘가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잘 좀 내가 딥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나중에 활용 좀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아마 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말고 방정식 걔는 요번에 제대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잘해야 돼. 이해만 좀 잘하면 아마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여러분이 아마 해설지를 나중에 보게 되면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잘 배우면 절대 그렇게 복잡하게 풀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가 fx거든. 자, 얘를 이용해서 fx에 fx가 합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럼 이렇게 쓸까요? 자, 얘를 그릴 거예요. 뭐 fx에 gx가 뭐 그래프 두 개 나와서 fx에 gx를 뭐 넣은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우선 한 그래프 그리는 건 한 두 문제 정도 제가 풀어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정의역, 치역 이런 단어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이제 맨 처음에 1차로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따지면 얘가 1번이에요. 요 x의 정의역의 움직임에 따라 나오는 2번이 나오죠. 누구? 이 첫 번째 fx 있지 이거. 네. 얘가 몇 번이야 이제? 2번이 될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원래는 치역이죠. 근데 그 치역이 다시 f의 무슨 역이 돼?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fx로 가고 이게 f의 뭐가 돼? fx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3번이겠죠. 얘는 세 번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역에서 얘는 뭐가 돼? 그 함수에 대한 치역이 되는데 이 치역이 다시 이 함수에 뭐가 돼? 정의역이 되고 그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간에 우리 뭐 중간에 브릿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가 매개체가 되거든. 매개체 이거 맞냐 글씨? 아무튼 매개체입니다. 중간에. 그 얘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 이거랑 마지막 얘만 그림으로 보일 거거든요. 중간에 얘는 이제 지나가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림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게. 자,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처음에는 지금 저 fx 그래프를 보면 실제 그래프가 세 가지 형태죠. 나중에 해설 보면 이거 어떻게 넣냐? 이렇게 해놔. 잘 봐. 이거는 안 하게 이렇게 절대 안 할 거야. 뭐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 x가 마이너스 1 미만.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1 미만. x가 1 이상.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합성하면 f에 하면 이 식을 또 넣어서 막 이렇게 하거든. 엄청 복잡해. 이렇게 막 식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식을 만들어서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림의 흐름을 볼 겁니다. 자, 우선 세 개로 나뉘어 있죠. 그럼 처음에는 우선은 구분 동작으로 여기 먼저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릴 거예요. 잘 봐. 그러면 처음에 첫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까지 쭉 왔어. 그때 치역이 얼마죠? 1. 계속 1이죠. 계속 1이라는 얘기는 그 1은 f의 정의역이 되잖아. 그럼 계속 1인 거지. 그럼 계속 1일 때가 얼마지? fx? x가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방금 이렇게 넘은 거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우린 그림을 뭘 그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1까지 뭘 그리면 돼? 1을 그리면 되겠지. 쭉 마이너스 1까지 뭘 그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제가 마이너스 죄송해요. 마이너스 1이었죠? 네. 마이너스 1을 쭉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하시나요? 네. 다시 원모타임 한 번만 더 할게. 우선 첫 번째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 때까지 y가 계속 얼마야? 1. 1이야. 그 1이 그 다음 함수의 정의역이 되지. 그 x가 그럼 1이라는 얘기잖아.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계속 마이너스 1이 찍힌다는 얘기잖아.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1 찍혀서 상상도 쭉 오죠. 이거 이해했나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갈 때 이제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였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였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였는데 그 1에서 마이너스 1이 fx의 뭐야? 치역이었는데 합성한 fx의 뭐가 돼? 정의역이 돼. 그럼 정의역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1부터 마이너스 1로 가는 그림을 그리면 돼. 그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리면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 1 이상부터 이제 좀 빨리 해보자고. 1 이상부터 y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이 f의 뭐가 돼? 정의역이 다시 된다고. 마이너스 1일 때 치역이 얼마야? 1이지. 그럼 계속 1을 그리면 되겠네. 어디서? 1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은 뭐가 됩니까? f 합성 fx의 그래프입니다. 요거 하나를 제대로 하면 아마 모든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죠? 중간에 한번 요게 잘 넘어가면 돼. 정의역 이제 이건 뭐냐? 얘는 뭐냐? 어디서 어디까지 다 그릴 거다라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공간에서 나오는 그 y 값이 있으면 그 y 값이 다시 x 값이 될 때의 다시 y 값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네들 같은 존재입니다. 둘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빨라지지? 네. 그럼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자 1에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마이너스에서 쭉 가지. 네. 이게 뭐였다고? fx의 정의역이 될 거라고 다시. 그럼 1에서 뭐야? 계속 1이었잖아. 1에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1로 계속 쭉 가지. 그럼 이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1까지 다 마이너스 1이었잖아. 네. 그럼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까지가 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리고 1로 요 1까지 올라가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빡센가요? 다시 봐봐. 잘 봐. 얘 정의역 갈 때 y 값들 있지?
이 y값의 움직임이 다시 그래프 합성된 거니까 얘의 x값의 움직임이야. 그럼 그 합성된 그래프 x값의 움직임이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쭉 가잖아. y값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고 마이너스 1에서 계속 쭉 가잖아. 네. 근데 그걸 우리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정의역은. 그럼 마이너스 1 어떻게 된 거예요? 1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가면 y값이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 맞잖아. 네. 뭔 소리 맞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번에 가는 게 좀 어려우면 얘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구분 동작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게 바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얘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에 지난번에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넘어갈 내용은 아니었거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1393번 하나 해드릴게요. 그럼 94를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얘는 그래프 그리기랑 방정식이랑 살짝 같이 결합돼서 나온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잘 보세요. fxgx 합성함수 그려놓고 풀면 당연히 편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건가요? 내가 이 합성함수 그리기는 진짜 완전 이 정도면 엄청 잘 이해하게 가르쳐주는 편이긴 합니다. 되게 어렵거든.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이거 잘 이해를 이거 한 번 더 해볼게. 자, 아까보다 좀 어렵겠죠? 그래프 두 개니까. 네. 자, 우리 뭐 그려야 되냐? 보니까 G 합성 x 그래프 그려. 요거 그리래. 됐지?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자, 보세요. 0부터 2까지 그릴 겁니다. 처음에 누굴 봐야 돼? f의 x를 보는 거야. fx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건지 정해놓으면 0부터 어디까지 가? 2까지 가지. 여기까지 갔어? 자, 여기서도 한 번에 가기 좀 어려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갈 거야. 잘 봐. 그러면 0부터 1까지 얘에서 0부터 1까지 여기까지 갈 거거든. 이제 여기다 그림 그릴 건데 0부터 1까지 갈 때 y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 0에서 2까지 가는 거야. 그 0에서 2가 gx의 뭐야?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 그럼 0에서 2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면 돼. gx에서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가는 그림. 이거 그리래. 어디다가?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해다가. 그럼 좀 좁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작고 시켜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해갔죠? 그 다음에 자 1부터 2까지 갈 때 얘 y는 어디서 어디가? 2부터 0까지 가지.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면 돼? 2부터 0을 그리면 돼. 그러면 올라갔다가 쭉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올라갔다가 여기냐? 얼마나 쉬워? 올라갔다가 쭉 가는 거야. 끝났어. 이거예요. 쉽죠? 이해가지 이제? 이거야.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야. 나중에 이거는 꼭 해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지같이 풀어나는지. 엄청 어렵습니다. 해설대로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능력이 되면 한 번에 그릴 수 있다고. 잘 봐. 0부터 2까지 그냥 한 번에 그려. 0부터 2까지 가면 어떻게 해? 0부터 2까지 갔다 2부터 0 가잖아. 0부터 2 그림 그리고 2부터 0 그려. 이거잖아. 그럼 한 번에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좀 2부터 0까지 갈 때 네.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점을 보면 그냥 y 값은 얘 대응될 때마다 이렇게 가면 실제로 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정형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야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쭉 가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올라가서 쭉 가는 걸 여기다 그리면 되잖아. 올라가서 쭉 가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갔죠? 요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아마 풀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치역은 0에서 2 나갔죠? 네. 그 다음에 x축, y축,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이다. 요거 찍고 있으니까 조심히. 너 시너지 갖고 왔어? 네. 아, 그래.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거기 하고 있거든. 지난번에 수업마다 안 한 데 있어. 앞부분은 좀 찍어놨으니까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신기한 거 배우고 있다고. 자, 계속 풀어볼게. 넓이는 3이다. 이거 그냥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의 1의 모든 시그널 합은 1에. 그럼 1은 뭐야? y 1이지. y 1이 어딨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얘랑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실근의 합이래요. 실근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얘와 얘의 센터 평균. 대칭이니까 평균이 얼마야? 예. 1이기 때문에 실근의 합은 얼마 됩니까?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합성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림 그리는 건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얘는 그림을 그려라고. 합성 방정식은 다릅니다. 느낌이. 그림 그려서 풀어도 되긴 해요. 그림 그리기랑 방정식인데 풀이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긴 돼요. 어떤 경우는 가끔씩 그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그냥 아예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합성 방정식은요 무조건 치환해서 풀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합성함수 방정식은 뭐다? 치환을 통해서 풀 겁니다. 그림을 진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치환을 통해서 풀 거예요. 자, 우선 가능하면 그림도 그려보고 치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395번 한번 볼게. 요거요. 자, 1395번이에요. 그 fx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좀 미니멀하게 그릴게. 1, 1. 요거지. 이게 fx입니다. 뭘 걸어갔냐? 얘는 얼마? 2분의 1일 때 시그널 개수를 구하네. 자,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랑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의 개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f 합성 fx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x 우선 x가 0부터 얼마까지가? 2분의 2분의 1까지. 우리 0부터 그러면 2분의 1 여기다 적자. 여기까지 먼저 그릴 거야. 네. 0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x가 2분의 1까지 갈 때 y는 어디서 어디가? 0에서 0에서 1까지가. y가 0에서 1까지 가는데 그 y가 이 fx의 x야. 0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 1까지 간대. 그러면 이 그래프의 뭐야? 정의역. 0에서 1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지. 네. 0에서 1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뭐가 생겨? 이렇게 뾰족산이 하나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뭘 그리면 돼? 뾰족한 산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갈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 1에서 1에서 0까지 가. 1에서 0까지 가면 1에서 0까지 가는 거죠. 네. 근데 가는 모양은 똑같네요, 얘랑. 네. 그래서 똑같이 뭘 그려주면 돼? 산을 하나 더
더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얼마와 2분의 1과의 시그널 개수는 하나, 둘, 셋 몇 개예요? 4개. 4개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죠. 왜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들었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앞에 이걸 내가 얘기를 해줬어. 다시 설명이 조금 빡세가지고 우선 그냥 그려내지 하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한 거지. 치환을 한번 해볼게. 얘는 그래프가 어렵지 않아서 그래프 그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뭘 치환할 거냐면 얘를 치환해서 풀 거예요. 자, 치환해서 푼다는 얘기는 뭐냐?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두 번 나눠 푼다는 얘기야. 치환했다는 얘기는 문자를 중간에 하나 매개체를 만들거든? 그럼 두 번 나눠 푼다는 얘기야. 얘는 한 번에 푼 거잖아요. 그러면 치환합니다. fx를 뭐로 넣어? t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하나 맞죠? 1번. 얘 치환했다? 그러면 얘도 해야 되지. ft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실근이라는 건 t가 아니고 뭐죠? x. 얘가 실근이야. 그럼 우리 여기까지 넘어오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부터 해결하면 되지. 네. ft가 뭐야? 그냥 얘가 ft인 거야. 네. 살짝 모양만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지금 요게 ft인 거죠.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2분의 1일 때 맞아? 2분의 1일 때 여긴가요? 네. 여기에 요 두 값 나오는 거 맞아? 네. 이게 각각의 t 값들일 거예요. 됐어요?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어요. 2분의 1이냐? 4분의 1. 3분의 1이냐? 네. 근데 안 구해도 돼요. 근데 구할 수는 있는데 안 구해야 돼. 자, 아무튼 여기 2분의 1과에 요 값이 4분의 1이겠네요. 그죠? 네. 이쁘니까 모양이. 그냥 알파 베타를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두 개 나오는 거 맞지? 잘 봐. 야, 너 들어야지. 왜 초점 나가 있어? 이거는 괜찮아. 이건 지금 얘네들 다 처음 하는 거야. 자, 알파 베타가 있죠? 그럼 t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온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나온 거예요. 풀어봅시다. fx가 뭐랑 알파와 만나는 점과 베타와 만나는 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파는 대충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니까 뭐 어느 정도 되겠지. 어쨌든 확실한 건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 네.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딘가에 또 하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fx 그래프에서 이거 1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딘가 있다는 얘기잖아. 교점이 하나 둘 셋 몇 개 나와? 4개. 4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성함수 방정식을 치환을 통해서 푸는 건데요. 지금 봤을 때는 얘가 더 쉬워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지금 그림 그리는 걸 잘 배워서 할 만한 건데 이게 막상 만만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특히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아니고 뭐 2차 포물선하고 막 치환되어 있는, 합성되어 있는 경우들은 모양을 이렇게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환법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합성 방정식은 그림 그려서 푼다기보다는 치환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예를 들어준 거고 한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해준 거고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뭐든지 다 웬만하면 해결이 돼. 근데 합성 방정식은 생각보다 많이들 어려워하고 거의 그냥 모의고사에 문제에 식 합성돼 있지? 다 포기하고 넘기고 안 푼단 말이야. 막상 까보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문제를. 그래서 지금 잘 배워두시면 좋아요.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절대값 함수랑 이 합성 함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요번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잘 배워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차 함수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1398. 이 난이도 봐봐. 다 터프지? 그러니까 쉽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 자, 1398, 뭐 99 해볼까요? 중간거. 잘 봐요. 그림을 좀 그려야겠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가 2,
여기 fx 맞죠? 네. 뭐라고 돼 있냐? f 합성 얘네들의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합성하기 어렵겠죠. 그래프 그리기 어려워요. x가 마이너스 2 가져갈 때 이렇게 왔어.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야? 저기 이거 꼬인단 말이야. 합성해서 그래프 그릴 때는 직선 형태밖에 못 그려요. 그냥 이쁘게 그릴 때는 이거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시험법을 쓴다. fx를 뭐로 놓는다? T로 t로 놓고 ft가 얼마니? 마이너스 2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푼다는 얘기야. 풀 때는 항상 이 바깥쪽부터 푸는 거겠죠. 자, ft가 그냥 얘예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x 값이 t죠. 네. 그 x 값이 fx의 무슨 값이 돼? y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 y일 때 x를 그들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다시 갑니다. 그럼 ft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인가요? 네. 여기일 때 x 값, t 값이 여기 하나, 두 개 나오는 거 맞아? 네. 얘는 알겠네. 0 t가 뭐 나와? 0과 또 하나 모르지. 4 몰라, 모른다 쳐. 네. 아, 알아요 원래. 0과 얘 대칭성이 있으니까 얼마예요? 4죠. 원래 4 찾는 게 좋습니다. 모른다 칩시다. 몰라도 풀 수 있는지 볼게요. 단 알파는 그럼 이 정도는 알아두자. 우리 알파는 2보다 어때요? 큰 수 맞습니까? 네, 이 정도라고 알아둡시다.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fx는 t니까 fx는 얼마? 0과 fx는 얼마? 알파와의 교점이 x 근이 되는 겁니다. 실근을 구하시면 아니고 실근의 합만 구하래요. 자, fx는 0 어디죠? 여기죠. 네. 그러면 실근이 얘랑 얘 두 개 나오는데 네. 몰라 또 되지. 네. 왜? 두 실근의 합은 2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근의 합이 얼마 나와? 4가 나오겠죠. 평균이 2가 되니까. 자, 두 번째 fx는 알파 몰라. 근데 2보단 어때? 커. 몰라. 엄청 커도 상관없지. 1억이어도 상관없죠. 2보다 크면 요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럼 얘가 뭐야? 알파죠. 어쨌든 두 실근은 얘랑 뭐예요? 얘죠. 얘의 평균 값은 얼마?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실근의 합도 얼마입니까? 4가 되겠습니다. 더하면 얼마 되겠나요?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합산수 그래프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아마 하나 더 남았을 건데 유형 14죠. 뭐 해볼까? 이걸 내가 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해도 되겠다. 1406번 볼까요? 다 실근이네, 그지? 다 치환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랑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거. 어때? 문제 풀 때 느낌 완전 다르지? 네. 근데 방정식 무조건 치환. 그려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합정 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치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1400번 볼게요. fx가 우선 얘는 이제 식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을게요. 자, 얘에 대해서 문제는 f 합성 fx는 이제 상수가 아니네. 8fx죠. 네. 얘의 뭘 구하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요 정도만 나와도 그냥 포기한다고. 첫째로 꼭 해야 될 거야. 첫째로 꼭 해야 될 거야. 치워. 그 전에 그림. 그림 무조건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풀 겁니다. 식으로 하지 않을 늘 거예요? 안 좋겠죠?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그림 그려서 파악할 거예요. 그림 그리고 치환할 거예요. 자,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뭐 어려운 그림 아니잖아. 네. 이차함수에 이 0 왼쪽 이 좌측에는 얘를 그리래. 그럼 얘 절편만 알면 되잖아.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8이지. 네. 그리고 위로 볼록이죠. 그럼 0하고 이 정도로 마이너스 8을 할까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거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0, 8. 0하고 8이죠.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오. 그러면 좀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거 따라 그려야 돼가지고 이쁘게 그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 0, 마8. 얘 y값도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16. 응? 16? 16이야? 몰라. 4 넣으면 나오지? 네. 4. 4. 맞네? 여기 마16? 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아직 몰라. 그래도 알면 뭐 써놓으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fx야. 그 다음 뭐 하라고 했냐? 요거 풀래. 뭐 한다고 했어? 무조건 치환한다고 했지. 그럼 fx 무조건 t로 다 바꿔. fx를 뭐로 바꿔? t로 바꾸고 저 식을 바꿔주면 ft는 얼마야? 8t. 8이야. 얘를 이제 해석해서 읽어주면 돼. 이차함수 fx, 이차함수 같이 생긴 fx와 8x라는 뭐야? 1차함수와의 교점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 맞습니까? 네.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얘가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네. 기울기가 얼마야? 8이지. 어쨌든 얘랑 만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됐냐? 네. 그럼 t는요? 그럼 t는 얼마야? 0이지. 그럼 얘가 얼마야? 0이지. fx가 0, 근 하나, 둘, 세 개 맞아요? 뭘 구하래요? 실근에? 개수가 하는 겁니까? 틀렸다! 왜 틀렸냐? 보기에 세 개가 없네? 그럼 잘못 그렸냐나? 아니요. 아니지. FT는 8T. 얘 FT 맞잖아. 8T. 얘 맞잖아. 미쳤다. 왜 여기까지만 그리냐? 왜 여기까지만 그리냐? 계속 있는 거잖아. 맞지? 가다 보면 옛날에 했던 거 저기서 만나겠죠. 꼭 저기 모서리에서 네. 가다 보면 만나겠죠. 자, 항상 여기다 하나 그냥 살짝 만들어 놓을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y값이 t죠? 네. 그럼 얘 하나랑 뭐야? 쟤 하나 있지. 그 0 하나 있지. 그럼 이제 알파, 베타 0이라 합시다. t랑 알파는 뭐야? 베타인데 알파는 마이너스고 베타는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요? 네. 됐어요? 근데 이거 식으로 이 값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t 값이잖아? fx는 얼마? t. 이거 알파로 잡아야 되지. 네. 알파로 잡으면 이게 이 알파 값이 예를 들어 음수야. 범위에 따라. 근데 얘가 16보다 작으면 없어. 하나. 하나 있어. 그지? 근데 16보다 크면 더 있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 t값이 16보다 무조건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얘랑 8x랑 연립해볼까요? 네. 16. 16 나오네? 오. 딱 걸린다.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었나봐. 8x, 얘가 8x지. 네. 얘랑 교점이니까. 얘를 넣어봐야 되죠. x는 0과 얼마 나와? 16 나오죠. 16이네요. 딱 얘가. 오른쪽 게 16. 네. 네. 이게요. 약간 이렇게 만나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얼마 안 되고 얘가 16 크잖아. 네. 그래서 뾰족해 생각보다. 네. 어쨌든 얼마 나와? 16이 나오네. 그럼 마 16도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그 16이랑 얘가 마 16이랑 얼마? 16이랑 맞습니까? 네. 자, 0일 때 몇 개? 세 개. 하나, 둘, 셋. 16일 때, 마 16일 때 하나, 둘. 16일 때 하나, 둘. 맞아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되겠네요. 뒤에 안 그래도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밌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풀어보시면 되겠네. 여기 있는 문제들. 그래서 12, 13, 14 세 유형이었나요? 네. 이것도 같이 풀어보셔야 돼, 토요일까지. 알겠지? 네. 수빈이 앞부분은 내가 녹화해서 이따
그 올려줄 테니까 그리기 한번 봐봐. 어렵진 않아.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알게 돼.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유리함수 유형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절대 그래프 안 했나요? 절대 그래프도 나왔네. 안 쉬겠습니다. 뭘 안 돼요? 이 절대값 그래프도 해야지. 얘도 교과 과정에 이렇게 막 원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랑 절대값 여기 있잖아. 여기는 교과서나 교과 과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바로 넘기면 돼요. 260? 바로 아니네요. 쭉 가면 거의 마지막이었나 그지? 맞아. 얘기 너무 잘했다. 해야 돼. 유형 27, 27, 28 여기 맞지? 네. 그 합성함수 방정식이랑 그래프 그리기랑 절대값 그래프는 그러니까 교과서나 교과 과정에 없고 때로는 문제집에 없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시너지 정도 가면 조금 이제 이런 게 좀 생기는 거야. 없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 드럽게 많이 나와요. 특히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모의고사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가르치면서 문제 나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집에서 다루죠. 그래서 저희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건데 절대값 그래프의 종류는 우선 쉬운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fx가 있다면 절대값 fx y는 f 요거 f 절대값 x 그 다음에 절대값 y 4개구나. 근데 얘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네 번째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실히 잘 하셔야 됩니다. 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얘는 좀 괜찮은데. 자, 더 해볼게. 이거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빼자. 이거 3개만 우선 배우겠습니다. 잘 보세요. fx를 하나 그림을 그려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근데 1이랑 3이랑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네. 되게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얘가 중요해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완전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기하죠? 네. 예. 자, 뭐 그릴까? 아까 이 그림 그리면 나오라 그러겠다. 대칭형으로.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거를. 그러면 이게 fx야. 자, 우선 원리부터 다 설명해드릴게요.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근데 이건 진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게 그냥 거의 출제율 한 80% 절대값 문제에서. 그 다음에 얘가 출제율 한 19%, 얘가 1%. 얘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얘를 이제 그릴 건데 원리는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 푸는 거지. 그러면 자 원리로 생각하면 fx는 fx가 0보다 작을 때 할까? 0보다 작을 때 뭐가 돼?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정의대로 풀면 맞죠? 이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 fx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fx는 공역이 아니에요. 공역이 뭐죠? Y축. y축이라고 보셔야 되고 전체 이 그래프 좌표평면의 y값의 범위가 공역인 거예요. 그럼 이 fx는 뭐죠? 공역이 아니고 치역이에요. 치역은 뭐예요? 그림이에요. 실제로 그려지는 그림이 치역인 거야. 공역은 뭐야?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공간이란 말이야. 저격도 뭐야? 공간이라고. 치역은 뭐야? 그 공간에 뭐 하는 거야? 그리는 거야. 이게 치역인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fx는
그림이 0보다 작은 그림은 뭐 붙이래? 마이너스를 붙이래.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 뭐였죠? 그 조형의 이동에서 x축 대칭이었죠? 아, 맞아요? 네. 얘 y값 보고 바뀐 거니까 얘 x축 대칭. 그리고 fx 원래 그림이 0보다 위에 있는 부분들은 뭐야? 그대로 놔두래. 그 얘기는 이 그림에서 0보다 작은 부분 뭐하래? x축 대칭으로 뒤집어 올리래요.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래요. 그럼 결국 첫 번째 이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많이 배우냐면 fx 전체 식의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x축 아랫부분을 뒤집어 올린다. 뒤집어 올린다. 대칭시킨다. 또는 뒤집어 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랫부분 올리면 돼요. 생긴 건 제일 단순한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요거. 자, 두 번째 y는 f에 이번에 뭐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자, 우선 정의대로 풀게. 정의대로 풀면 fx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처음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뭐가 되죠? f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 x가 되는 거죠. 이게 fx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y축. x가 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얘는 뭐죠? 정의역이에요. 맞아요? 그림이 그려진 공간의 x 좌우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정의역이죠.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얘부터 할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이지. 네. 얘는 뭐 하래? 그대로. 그냥 fx 그리래. 그럼 쟤 뭐 하면 돼? 그대로 그리는 대로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는. 근데 여기는 어디야? y축 왼쪽. 이 왼쪽에다가는 뭘 그리래? fx의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리래. y축 대칭이 뭐죠? 얘죠. 네. 얘죠.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y축 대칭 얘가 그려지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시 x의 0과 같은 부분은 그냥 fx 그리래. 쟤 0과 같은 부분에 있는 이 그림 그리래. 두 번째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는 뭘 그리래? 원래 저 fx 그래프 마이너스 x 붙였으니까 도형이 돼서 y축 대칭한 그리래.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누굴 그리래? 얘는 아니잖아. x의 0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 애가 아니잖아. x의 0보다 작은 부분에 얘가 있잖아. 얘 그리라는 얘기라고. 얘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나? 쟤는 왜 안 그려요? 아예. 누구요? 쟤? 네. 그릴 데가 없다니까요. 얘 그릴 데가 없다니까요. 얘 아직 이해를 못 하셨네. 다시 봐봐. 이 두 개로 나뉘는 거 이해했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요 절대값. 네. 풀면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네. 풀면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x고 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잖아. 네. 됐어 여기까지? 네.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잖아. 네. 여기까지 갔지? 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거야. 얘를 그리는데 x가 0보다 크면 같은 부분 여기지 정의역. 네. 여기다가 뭐 그리래? 그렇죠. 뭐 그리래? 그대로. fx 그리래. 자 fx 이거잖아. 네. 근데 이거 어디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지. 네. 이 부분에 뭐 그리래? fx 그래프 y축 대칭한 거 그리래. 네. 그럼 이 부분에 y축 대칭이 요거지. 얘 y축 대칭이 이거잖아. 왜 Y축대칭? 도형의 이동 안 배웠어? 배웠어요. x에 마이너스 붙으면 y축 대칭이잖아. 아, 모양이. 전체를 뒤집어서. 아, 네. 돌렸어. 근데 그럼 돌리면 얘잖아. 네. 얘의 x가 얼마 작은 부분을 그리래. 그럼 얘를 그려야지. 얘는 그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못 그렸지. 이해했어? 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사라진 거죠.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정의대로 구분 동작으로 한 거고 얘까지도 한 번 할 수가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항상 이럴 거란 말이야. 얘 이렇게 된 건 항상 이럴 거야. 어떨 거냐면 자 쟤를 이용해서 얘 그래프를 그린다면 다시 생각을 하면 항상 이럴 거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뭐야? 쟤를 그냥 그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얘를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양세 있는 부분을 y축 대칭해서 그냥 그리면 되는 거라고. 결국은 그렇다고. 아이씨 이렇게 하면 내가 못 그리잖아. 이렇게 생겼다 쳐볼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쉬워지지. 얘를 가지고 f 절대값 x 그리래. 네. 그러면 x 0보다 큰 부분 원래 얘 그리지. 여기는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 얘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된다고 이거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완전 뭔가 이렇게 찝찝함 없이 완전 정확하게. 왜 저런지 확실히 알겠잖아. 지금 봐봐. 얘가 뒤집어 이쪽으로 가. 얘가 이렇게 가버려. 여기가 돼. 그러니까 얘 그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시되는 거야 항상. fx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원래 그림 있지 원본의 y축 왼쪽은 아예 무시돼요. 얘는 그려지지가 않고 그냥 양수 부분 그리고 걔를 y축 대칭으로 그려놓으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됐죠? 이해갔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수빈이가 1번과 3번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죠. 다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 이 절대값 그래프를 저도 뭐 어디서 배우거나 본 거나 하진 않았고 내가 해보면서 스스로 얘가 왜 이렇지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내 연구의 결과물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그때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나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fx는 y잖아. y는 fx니까 y는 fx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절대값 붙인 거나 여기 절대값 붙인 거나 어차피 같은 거에 절대값 붙였으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림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나도 처음엔 했었거든. 근데 분석을 잘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x는 뭐죠? 고급 단어로 얘기하면 x는 정의역, y는 공역, fx는 치역이야. 다른 거란 말이야. y랑 fx는 다른 거라고. y는 공역이고 fx는 뭐야? 치역이라고요. 그러니까 y는 그림을 그릴 공간이고요. fx는 그림인 거예요. 맞죠? 이 fx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x와 y가 같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x가 있는 거고 fx, y가 있는 거니까 같이 만나서 한 점이 되는 거잖아요. 점에서 얘가 그림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값이라는 건 그림 중 하나의 점 찍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의 범위에 따라 나눠야 돼? y가 0보다 작을 때랑 y가 0보다 어떨 때? 하나 같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럴 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 네. 걔는 곱하는 게 좋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얘는 그대로 뭐야? fx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림 그리고 싶은 거에 맞습니까? 자 얘부터 합시다. 그릴 거예요. 자 그릴 건데 우리 뭘 그릴 거냐면 자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0보다 작은 부분 큰 부분이야. 그림에서 얘는 뭐야? y 공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린다는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에 미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뭐 그리래? 그냥 fx 그리래.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fx 얘죠? 얘 그리래요. 그럼 뭐 하는데 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 다음 0보다 작은 부분에 뭘 그리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fx를 그리래. 마이너스 fx라는 건 뭐지?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그림을 그리래요.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하시면 이렇게 되죠. 네. 자, 요 그림을 그리래요. 어디다가? 아래다 그리래. x축 아래만 그리래.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누가 그려져? x축 아래. 얘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랑 아까 맨 처음에 얘랑 이 그림 어디냐? 없네. 다른 거지? 얘는 이거였잖아. 얘는 그림을 뒤집어라. 얘는 절대값 전체 있으면 시계 전체 있으면 아래쪽 그림을 그냥 뒤집어 깔아.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라고. 얘는 뭐야? 얘는 그 x축 위에 있는 그림은 원래대로 원본대로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얘를 뭐야? x축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겠지.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요. 여기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래요. 여기는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얘가 안 그려지겠죠. 여기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번과 3번이 유사한 게 아니고 2번과 3번의 형태가 유사한 거야. 방식이 유사하다고 얘들이. 자, 봐봐. 왜냐면 결국 얘는 뭐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y 윗부분은 원래대로 그리고 y 아래,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 y가 작은 아랫부분은 그 위에 있는 거를 대칭 이동해서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그냥 그대로 그리고 원래 저 모양에서 얘를 대칭으로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절대값 함수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얘랑 얘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얘도 그냥 같이 그냥 뭐 가져가도 좋은데 이거는 좀 계속 졸업하기 전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특히 1번은 진짜 제일 쉽긴 한데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여기 절대함수 그래프 그리기 2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1차로 되어 있는 연속된 절대값이. 자, 이건 뭐 제가 해도 그냥 할게요. 뭘 하든 문제 똑같아가지고. 아씨.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그리네요. 얘 그림 그려가지고 뭐 문제 보통 최소값 찾아라 뭐 이런 게 보통 문제거든. 그럼 우리 최소값 구해보자. 이 절대값 함수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절대값이 쪼개져 있지만 다 1차식 맞지? 네. 1차식의 개수도 얼마야? 1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제 풀이법이. 1차식의 개수가 다 얼마? 1차 개수가 1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얘를 그린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x값의 범위에 따라 다 나눠 풀어야 되죠. 그럼 여기는 뭐야? 2보다 작을 때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 가야 되나? 네. 얘에서 작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얘가 1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5개로 나눠야 되는 거지 범위를. 맞아? 자, 왜 이렇게 많이 그렸냐 귀찮게. 잠깐만. 처음에 해야 되잖아. x가 마이너스 2 미만,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x가 1 이상, 2 미만, x 2 이상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얘는 뭐야? 다 마이너스야? 네. 다 마이너스지. 그럼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게. 기울기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4x 이런 형태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선 자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죠. 네. 그럼 얘랑 결합돼서 둘이 없어지니까 개수가 얼마나 돼?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뿔이죠.
그러면 이제 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랑 상쇄되고 그러니까 몇 x야? 2x로 시작하는 식이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이거 맞아? 제가 잘못한 거. 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여기 아니지? 네. 요 사이는 뿔뿔 마 맞아? 네. 얼마예요? 0. 0. 상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2. 그럼 2가 되겠죠? 네. 얘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뭔 소리냐? 마이너스 2부터 그려보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기울기 얼마나 내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4로 내려오지.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가지. 여기서는 3. 상수 0이지. 여기서 기울기 2. 이제 2지. 그 다음에 기울기 다시 내려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일자예요, 일자.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는 어디? 요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받침이 있는. 그럼 최소값은 어디에요? 여기가 최소값 맞아요? 네. 그림 형태 이렇게 알았으면 여기에 아무가 넣으면 돼. 뭐 예를 들어 이거 얼마야? 0 하나 넣으면 그 값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그 0을 여기다 때려놔도 상관없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냐? 네. 자, 둘째. 그럼 얘를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알 것 같아. 처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5 맞아? 네. 기울기 마이너스 5.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맞아?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하나 있는 거지. 네. 기울기 마이너스 1 됐어? 그 다음에 맞지? 네. 그럼 기울기 얼마? 3. 다시 마가 이거지. 네. 이거지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에 마가 예.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가 기울기 3이지. 네. 뿔이 뭐야 기울기? 5. 5지. 그럼 이렇게 생긴 거겠죠. 어. 그럼 최소값은 어디에요? 이 꼭다리일 때. 이거 0일 때가 네. 맞습니까? 이 지점이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얘 절대값의 획수가 짝수개면 그릇 받침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절대값의 획수가 홀수개면 뾰족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언제가 최소되면 여기가 0 될까? 가운데가 0 될까? 꼭 x가 아닐 수 있어, 그지? 어차피 얘가 0 될 x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게 최소값인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 사이값. 얘랑 얘 사이값. 아니면 얘가 0 될값, 얘가 0 될값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결국 얘가 나올 거야. 여기에 확인해보자. 얘 0 넣으면 얼마죠? 6인가 답이? 네. 0일 때 6이잖아. 네. 최소값 6이지? 마이너스 1 때도 해봐. 마이너스 1. 마3 마2 0. 0 1. 1 5. 땅땅땅 다 플러스니까 6 맞지? 네. 뭘 넣든 다 6이라. 요 범위는 다 6이 나올 거라고. 1을 넣어도 6이 나올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만큼이 다 최소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면 절대값 다 했어요. 자, 쉬었다가 유리함 줄 겁니다. 아주 알찬 시간이었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